네, 그러면 지금부터 구미시 고아, 산동, 옥계에서 벌어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 8월 무렵 고아읍 어린이집, 산동면 어린이집, 옥계 어린이집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곳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구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구미경찰서는 학대 동영상 누락 및 부실 수사를 하였고, 김천지청은 고아읍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해 가해교사들이 어린 아동들을 발로 차고 내던지고 뺨을 때리고 토한 음식을 또다시 먹이는 등의 학대를 저질렀음에도 상처나 멍 등의 신체적 손상이 없고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서학대 혐의만을 적용하여 가해교사들에 대해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대행 깊은 증세, 충동적,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보는 부모들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고아읍 어린이집 피해 부모, 산동면 어린이집 피해 부모, 옥계읍 어린이집 피해 부모들은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축사 수사에 분노하며 아동학대 교사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달리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두 손 놓고 있는 구미시청에 대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아읍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부모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어린이집 피해 부모 아동 부모 1조 구미 고아읍의 어린이집에서는 경찰 조사에서만 총 5명의 아동에 대한 76건의 아동학대, 산동면 어린이집에서는 1명의 아동에 대한 30건의 아동학대, 옥계도 어린이집에서는 3명의 아동에 대한 40여 건의 이상의 아동학대가 각 발견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은 현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피눈물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조사한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청의 부실한 수사와 아동학대에 대한 미흡한 인식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은 또 한 번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신체적 아동학대의 정의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내리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체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명시에는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등 신체 손상 외에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신체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아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청은 수사 담당자들이 이런 아동들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성기를 잡아당기고 잠을 자지 않는다며 내던지고 토한 음식을 또 먹게 한 학대 행위들을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여 보호처분으로 기소한 것에 대한 고아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추가적인 아동학대 혐의가 명백히 밝혀져 재수사에 들어간 고아읍 아동학대 사건에서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청이 어떠한 연유로 학대 혐의들을 누락시켰는지, 그뿐 아니라 산동면, 옥계동 등 다른 아동학대 사건들도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혐의들이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기관이 묻습니다. 정령 피해 아동들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중후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여야만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유아 시기에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그 트라우마가 생애 절반에 걸쳐 인격과 성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특수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일반 사건보다 더욱 세심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학대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놀라움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피해 아동들의 향후 겪어야 할 후유증이나 부모들의 고통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구미 고학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 산동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 옥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과 사단법인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협회는 구미시청, 구미경찰서 및 김천지청에 엄중하게 항의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하나,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에 부모들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 숙소 수사를 한 국민경찰서 및 김천지청의 담당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여 주십시오. 하나, 수사기관 담당자들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시오. 하나, 향후 발생할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하나, 구미시청은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구미시청과 구미경찰서 그리고 김천지청이 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중요성과 아동학대의 심각성 그리고 철저한 수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디 피해 아동과 피해 부모들의 가슴에 얹힌 피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27일 구미고와 산동 옥계 아동학대 피해 부모 및 연대 및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일동 정말 가슴에 맺히는 부모님들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고 그 중에서 경북에서는 구미 지역이 이상하리 많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부모님들을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구미시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평가에 대한 어린이집 평가 엔진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집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청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즉각적인 시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처벌을 원하는 것보다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청은 제대로 된 수사와 제대로 된 기소 그리고 재판부는 제대로 된 선고를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부모님들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말 울분을 담아 구호를 지청하겠습니다. 구호 재창.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마지막 부분을 2번 정도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아동학대 부실수사 구미경찰 각성하라! 각성하라! 축소 은폐 tum방망이 처벌 김천지청 반성하라! 고통받는 자식 보는 부모들은 피멍든다! 구미시청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장 시행하라! 상습학대, 악질교사, 보호처분 웬 말이냐! 정신재판하여 형사처벌하라! 부실수사, 경찰 축소, 은폐검사 문책하고 등 징계하라!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해주셨지만 그동안 겪은 마음의 고통과 앞으로 또 지난하게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보면 정말 지켜보는 사람들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은 현장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전부 자녀들이 학대를 당했고 정말 그 자녀들이 지금 현재 트라우마 때문에 지켜보면서 죄책감까지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한번 그 어느 어린이집에서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현재 아동은 어떻고 부모님들은 어떠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옥계동 아가누리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선생님이 애기 팔을 꼬집고 때리고 애 입에 손을 넣고 저는 이러한 행동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저희 아이가 병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했던 행동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애기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기에 저는 도저히 이것만으로는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재수사 요청을 드리는 방면이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정말로 학대라는 게 없이 이렇게 커나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잠깐 울컥하셔서 말을 잊지 못했는데요. 예, 그다음 여기 어느 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오늘 푸르주의 꿈나래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의 엄마이고요. 어린이집에서 생일 잔치가 있어서 자기 딸은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어린이집 갔는데 선생님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이 팔을 뒤로 꺾어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생일 잔치는 아닌가 봐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 일을 똑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제대로 된 수사 해주셔서 강력한 처벌받게 꼭 도와주십시오. 네, 어머님 그만 오시고요. 옆에 어머님 또 국립 고아읍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를 배를 밀치고 잡아당기고 다리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아이가 아파서 옵니다. 두 교사가 모두 하나아이한테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가 방 안에 방치되면서 혼자 겪었을 고통과 그 무서움을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 주셔서 저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적인 폭행을 하는 그 교사를 엄벌에 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옆에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집 피해 아동 엄마입니다. 저희 아동이 8월 8일 최초 팔을 하고 나면서 선생님이 때렸어. 그 말로 인해 지금까지 아이를 보면서 진정고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 거짓으로 웃으면서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수사 기간을 믿을 수도 없고 저희 편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경찰들이 아니어서 언론
언론에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자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는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부터 하기 시작하고 그런 아이를 어른들의 거짓말을 말로 원장과 교사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등 떠밀어 보냈습니다. 왜 한 번도 어른들의 거짓말이라고 의심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이가 그렇게 이상 반응을 보이는데도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래서 반성도 없는 교사들이 처벌받고 예쁜 아이를 곁으로 가지 않도록 제발 수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직도 어머님들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어머니 말씀. 네, 구미 산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부입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까지 기준이 차는 것을 거부하고 시도 때도 없는 박치기와 학생 사치로치게 우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저희 아이는 선생님 보육교사가 성기를 잘못 뺏기고 학문을 공격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학대가 있음에도 가해 교사는 단 한 명, 피해 많은 건 저희 아이 단 한 명으로 구미 경찰은 출석 은폐하였고 저희가 이 일을 있게 하자 62층 CCTV를 보게 되었는데 가해 교사 3명과 추가 피해 아동 4명이 선으로 저희가 두 눈으로 시간과 날짜 초까지 적으며 리스트를 제공하였지만 구민경찰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결하여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가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의료진에게만이라도 영상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정보 보존죄와 검찰은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가해자의 인권을 이유로 저희 아이 치료를 막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원하는 건 한 가지. 아이 치료 목적으로 CCTV 영상을 빨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를 모르는 사람들은 CCTV 영상은 가짜다, 허위다, 별난 보호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은폐하는 원장과 이 사상을 뻔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공개를 하여 저희가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발 아이 치료를 위해서라도 CCTV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옥계동 학대 피해자 아버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학부형들이 너무 광의 반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학대를 당했는데 광의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하면 와, 귀여운 엄마입니다. 어린 집. 우리 아이는 정말 말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입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나서 어린이집을 나온 뒤에 그 뒤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자기 얼굴을 가게 때리면서 때렸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뜻있는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물론 선생님들이 아이에 미안하다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이 상태를 생각해서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라고 제가 이 아이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이의 집 나오면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경찰 아저씨가 잡아갔어? 나쁜 사람인데 경찰 아저씨가 잡아갔냐고 물어봅니다. 그래 잡아갔어. 또다시 얘기하면 선생님이 쟤한테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 그럼 엄마 아빠는 용서해. 난 절대 용서 못해. 5살 아이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반성도 없고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된 벌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아이를 11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돌도 안 된 아이를 보내면서 돌이 이제 막 지났을 때부터 학대를 받아 두돌 맞이했을 때 학대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믿었던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선생들 원장은 본인들 해명만 하며 상처만 바라고 형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 솜방망이 처벌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요. 누락된 거 하나 없이 학대 정황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제대로 된 처벌, 저희 옥계, 산동, 고아 모두 다 제대로 된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모님들 연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 모두 겪으신 건데 2차 피해가 막심합니다. 어린이집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부모님들이 겪는, 아이들이 겪는 고통 더해서 부모님들이 받는 고통이 아가들을 지켜보면서 갖는 죄책감과 2차 피해입니다. 저 집은 아이들이 선생 탓을 하기보다는 아이들 탓을
가지라고 사람들이 부모님 탓을 하거든요. 그때 그 당하는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버님도 얘기하기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이가 죽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중상해를 당하지 않으면 학대라고 인식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이 든데 아이들이 오죽 놀랐으면 이런 식의 아주 안 좋은 낮은 인식들이 부모님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보도자료에 보시면 76건, 30건, 40건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경찰에서 발견한 것이고 산동 같은 경우는 부모님은 280건을 발견하셨는데 경찰에서는 30여 건만 이제 기소를 한 형편이고요. 지금 사실 이 부모님들 그 산동에서 직접 가서 보신 부모님 외에 옥계나 그 고아 쪽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어떤 학대를 당해서 어떤 장면이 누락이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사건이 커지고 나서 이제 동영상 원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검사님들도 계시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렇게 사건화가 된 다음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는 분들이 왜 그 전에 동영상 원본을 부모님한테 연락을 시켜주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60일치를 수사관분들이 보면은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누락분이 그래서 많이 보여지고요. 그 부모님들이 꼼꼼하게 영상 열람실을 마련해서 부모님들이 보게 해주면 거의 빠지는 누락되는 거 없이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걸 무슨 수사 자료라고 해서 부모님들을 제외시킨다는 자체가 저희는 이 부분은 굉장히 고쳐져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원본 영상을 부모님들한테 유출이 아니라 영사실에서 볼 수 있도록만 해줘도 경찰분들 일도 덜고 부모님들의 의혹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전국의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분들께서 60일치 원본 영상은 반드시 부모님들과 같이 열람을 시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바로 보셨는데요. 혹시 기자분들께서 질의응답하실 부분이 있으면 고아나 옥계 아니면 산동 이렇게 찍어서 아니면 그게 기억이 안 나시면은 아까 어떤 분께 피해받은 어머님하고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입니다. 물을 게 너무 많아서 일괄적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이 아직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류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중에 부실 수사다 아직 확정 어떤 판결이나 결론이 났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선 게 고아업 사건 같은 경우 정서 학대만 인정을 했어요.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 뺨을 때리고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신체학대가 아니다. 그러니 정서학대다 해서 가사재판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체학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형사처벌이 아닌 가사보호처분을 받으면 이 선생들이 다시 어린이집으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람이 보육교사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피해 아동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굉장히 가장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왜 아이들을 때렸는데 상처나 멍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서 없다는 이유로 신체학대가 인정이 안 돼서 형사처벌이 안 되는지 또 이거는 그 비근한 비슷한 예의 다른 아동학대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그쪽은 신체학대로 다 해가지고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인천지청이 너무 가벼운 처벌로 여태까지 일관한 것이 아니냐. 이 사건 이전에도 이렇게 어린이 학대 사건을 너무 가볍게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구미시에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유치원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어떻습니까? 고학교이고 옥계나 지금 산동 같은 경우는 검찰에 기소가 돼 있지만 아직 재판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재판으로 넘어간 건 공화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화가 되니까 부하나 저기 산동이나 옥계 쪽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연대를 해서 저희 그 주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 기자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아 빼고 산동 옥계 지역에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론을 보고 하는 것이 가장 옳지 않겠나?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 어머님들이 내 아이만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내 아이가 검찰에서 아직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흐름을 타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 아이가 엄중처럼 만든 거 보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거는요.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구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한 재발 방지와 근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또 이번 수사를 이렇게 부모님 주장을 하셔서 경찰을 통해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을 통해서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또 다시 어떤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어떤 판결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올바른 판결이지 우리가 원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공정한 판결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지금은 너무 형편없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학대한 교사만 특별하게 막 엄청 처벌해 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동 옥계 지역이랑 아직도 결론이 안 나서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아 사건을 보고 했다는 말씀이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서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다시 어떤 조사를 했을 때 똑같은 결론이 많이 내려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이제 재판을 통해서 법으로 해결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데이터가 쌓이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미 이 부분에 이제 분묘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결이나 기소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수사조차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형태였는데 징역 10월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아이를 혼자 내버려둔다거나 뭐 아이를 움켜잡았다거나 아이를 잃었다거나 이 모든 것이 신체학대로 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야말로 아이를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학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지역별로 정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현재 저 수준 자체가 만족하고 계신지. 네, 그건 부모님들한테 제가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아의 재수사가 이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모님, 고아 부모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태하고 만족도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담당 검사님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76건의 범죄 일람표에 올려놓은 그 외에 추가로 발견됐다고 하는 영상이 저희 처음 기소된 5명 아이 외에도 몇 명이 더 발견됐다고 하는데 총 통틀어서 20건 정도가 발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집에서 CCTV를 76건에 대해서 돌려보고 있는데 20건은 끝도 없습니다. 진짜 무수히 많은 정황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제 차 대물어도 20건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시길래 정황이 저희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분들과 같이 했는지 20건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대로 된 조사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현재 지금
재수사 지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추가 고소인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구미경찰서는 못 믿겠다, 경북지방청으로 이첩해달라고 해서 현재 원래 처음 올라가 있는 5명의 아동과 추가 피해 부모님들, 또 76건의 외에도 추가로 계속 발견되어 있는 영상을 가지고 추가 고소를 진행하면서 경찰청에서 재수사가 들어간 거지, 재수사를 해달라고 내려온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수사는 경북지방청에서 하나요? 네. 그럼 구미경찰서 외 경북지방청에서 직접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다음 학교에서 수사 진행상 말씀해 주신 아버님이 변호사님 직접 말씀해 주시면 옥계에서 변호사님께서 옥계 진행 상황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옥계동 아동학대 피해자 대리 변호사 하종원입니다. 일단 옥계동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언론 보도 사건으로 수사 논란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검찰청 측에 보안 수사 지휘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구미경찰서가 원칙적인 이제 관할 경찰서이기 때문에 구미경찰서로 내려와서 일단 수사가 보안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관 간 이첩 부분은 추가 고소건이 되는 사안과 지금 옥계동 사안은 이제 별도로 일부 이제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좀 있어서 절차적으로는 별도로 진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논란을 통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있고, 분명히 영상에서 누락된 혐의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점들이 현재도 불과 이틀치만 영상을 다시 봤음에도 불구하고 2건에서 3건 정도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아동학대 혐의들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통해 혐의들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계 지역에서는 변호사님이 지금 구미경찰서 사고 있다 이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보안 수사 지휘가 어제부터 내려와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상 열람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미서의 경우에는 이제 공단 치안센터를 통해서 전용 영상 열람실에 대한 확보는 지금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 지금 검사실에서 4월 5일날 2차 심리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금 언론에 이렇게 알려지고 하니까 76건 이외에 다른 추가 아동도 발견이 되니까 지금 와서 이제 조사를 들어오라고 얘기를 추가 조사를 하자고 저희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76건은 2차로 심의 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추가 영상하고 다른 추가 피해 아동하고 조사를 해서 다시 그거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검사로 넘어가고 검사 쪽에서 팔자가는 정식 루트로 다시 하겠다고 저희 변호사님 통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어머님이 약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희 삼동 사건 경우에는 옥계 사건처럼 보안 수사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외에 추가 피해 아동 학대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검사님께 알렸고요. 검사님이 그 부분을 경북지방청에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60인치 CCTV를 보고 지금 추가 아동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머님들께서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만족도가 지금 이제 원하는 만큼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신지? 저희는 처음부터 계속 달려왔습니다.
죄 지은 사람 죄 지어 처벌하고 아이가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니 CCTV 공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CCTV 공개는 저희 산동 사건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많은 고통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와 저희 부모는 그 동네에서 살 수조차 없고 지금 친정에 나와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북지방청에 계속 CCTV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수사 단계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부모님들 기대만큼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미흡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이 뭐 수사 재수사라든지 보안 수사라는 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미흡하지만 기다려 보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보신 것처럼 오늘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데 이 아동학대라는 거를 너무 미흡하게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는 건 사회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큰 충격이었고 사회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지는 계기가 된 거고요. 이 아이들이 커서 그 정확한 기억은 희미해질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받은 이 충격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아동 발달 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너무 그걸 갖다가 별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전체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또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뭐 애가 어디가 부러졌어?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찮게 대하는 걸 볼 때마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님들한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원본 영상을 반드시 부모님들하고 연락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락 확인한 사례가 이때까지 있는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부모님들 어린이집에서 다 볼 수는 없거든요. CCTV를. 그래서 몇 건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경찰을 부르죠. 그럼 경찰이 와서 CCTV를 압수를 해갑니다. 그러고 수사 자료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 내 아이가 어떻게 학대를 당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건 학대다 이렇게 한 그 장면만 부모님들이 불러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이 됐는지 이게 이 은폐가 되어 있는지 부모님들은 모르는 거죠. 그 경찰에서 발견한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76건도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산동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정말 한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경찰이 옆에 일하는 그 컴퓨터에서 보면서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게 수사 자료는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그게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어떤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경찰 자체 내에 그냥 오랜 관행인지 아니면 지금 와서는 또 원본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시거든요. 부모님들한테.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법으로 지켜져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게 그게 지금은 뭐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처음부터 좀 보여달라. 다만 이게 외부 유출되는 게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부모님들한테 각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촬영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는 곳에서 영상을 열람을 해서 자기 아이가 당한 고통을 그 학대를 부모님들이 알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이 아동학대 수사 단계에서 꼭 반드시 원본 영상 열람을 부모님들이 같이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대 쪽에서 어린이집 관계자가 피해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고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협박까지도 당했거든요. 그 상대 가해 교사 쪽으로부터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제가 고아 어린이집 최초 신고자이다 보니 원장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돈으로 저희 아이가 치료가 될까요? 합의를 거부하니 교사 집안 운운하고
교사 남편들이 가만히 안 둔다고 저랑 최초 신고자인 다른 어머니하고 2명한테 협박을 해서 협박죄로 지금 고소 중입니다.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 받으신 분 계신가요, 어머니? 여기서? 저 산동 어린이집 여기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나가거나 쳐다보고 지인과 대화를 하면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업무 방해다. 심지어 경찰에 112에 신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경북문화신문 김정희 기자입니다. 한동 피해 아동 어머니께 여쭙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사이트에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그 강한 입장 표명에 장문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부모님 측에서 강하게 그 학대를 인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그 글을 쓰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저희가 이건 무슨 상황이냐, 저희 부모가 잘 못 볼 수도 있기에 지나가는 주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인 선생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달라, 어떠냐라고 물으니 두 영상을 보더니 밀고 잡아당기는 건 CCTV 영상에서 과하게 볼 수 있으나 쿠션으로 진도로 발기질하는 거는 학대예요. 전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원장도 자기 책임이 크다며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희는 이러시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협박이라면 어느 부모가 그 장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안 했겠습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니 그 다음 날에는 바로 저희만 빼고 다른 부모들을 불러서 허위다, 학대가 아니다 라는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원생글을 봤지만 저희가 말하는 거는 경찰과 검찰이 다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장에서 내 아이가 학대당하는 걸 보면 어느 부모들이 진짜 그야말로 속칭 눈이 돌아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로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정말 원장 스스로가 우리 교사가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못 봤다, 내가 죄송하다, 스스로가 뭐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엄마들한테 아니다, 저 엄마가 원래 별났었고 아이가 너무 보기 힘든 아이다는 식으로, 무슨 저는 이게 매뉴얼인 것 같아요. 모든 학대 피해 부모님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인정할 학대를 인정하라. 당신이 인정하지 않은 이게 학대는 아니냐. 그게 무슨 협박이 되는지. 본인들은,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마인드부터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을 대신해서, 엄마들 대신해서 어린아이를 맡겼는데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하고 학대가 잘 됐으면 사과하는 게 먼저죠. 일단 뭐 쉬쉬하고 오히려 저기를 부모들한테 덮어 씌우는 원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이 없으면 여태까지 저희 부모님들 같이 함께 어려운 시간 내가지고 여기 와주셨고요. 여러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런 관용어구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라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한 사회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뭐 우리 편을 들어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진실을 다해서 정의롭게 진실을 밝혀달라. 그것이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희가 정말 대구 MBC에 너무 감사한 게 아무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대구 MBC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속 보도를 제가 기억하는 건 5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이래서 이 사건이 밝혀지고 그래서 경찰이랑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들 맨날 가서 떠들어봐야 무시하는 그만이고 이 고아원 어머님들 검사실까지 찾아갔는데 무슨 벌레 보듯이 보고 지나가더라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MBC에서 나서주고 계속 기획으로 이 연일 방송을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움직이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부모님들의 피눈물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구나. 그들은 부모님들의 그 하소연이나 고통을 안 주려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언론의 일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대구 MBC를 통해서 세상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한 번 기사 내면 그만인데 정말 어떻게 연일 이렇게까지 내주실까 하고 저희가 놀랄 정도로 열과 성원 다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대구 MBC에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 정말 공정한 그리고 저희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의 권력에 어머님들이 정말 피해를 당하고 있고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그러지 않으시고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님들 인사 같이 해주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